21일 오후 5시 5분입니다. 지금 부분 일식이 피크에 달해가지고 달이 태양의 45%를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 카메라로는 그것이 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전문 장비 카메라가 아니면은 육안으로는 이 부분 일식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듯 합니다. 45%의 태양 면적을 가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카메라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역시 개기 일식은 완전히 태양을 가리니까 그때는 알 수가 있지만 이 부분 일식은 육안으로 관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표면적이 줄어든 것 같은데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에 있는 18층 빌딩의 옥상에 와 있습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1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식을 혹시 육안으로 보셨습니까? 오늘 4시경부터 6시 사이 2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달이 태양을 가리는 부분 일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크 타임은 5시 4분 정도였습니다. 그때 서울에서는 태양 면적의 약 45%가 가려졌습니다. 이 일식을 미리 언론에서 예고를 했으므로 저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제가 즐겨 가지고 다니는 아이폰을 들고 18층 오피스텔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찍기 시작을 했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잘못하면 실명된다고 하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방식으로 찍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이런 카메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찍어도 45%나 태양 면적이 잠식되었다고 하는데 동그랗게만 나오고 전혀 잠식된 모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필터를 단 망원경이 붙은 카메라로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천문대에서 찍은 것이니까 환히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월식은 눈으로 육안으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식은 어려운 게 워낙 태양 빛이 강하니까 그것을 마주 보다가는 눈이 타버립니다. 그냥 망막에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카메라로 보면은 간접으로 보는 거니까 조금 덜하긴 한데 역시 카메라도 워낙 태양 광선이 강하니까 거기 부분적으로 개기일식은 뭐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찍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금환일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달이 태양 한가운데 들어가서 양쪽 테두리가 마치 고리처럼 남는다 해가지고 그걸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일식은 육안 관찰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주 만만하게 보고 부분 일식 구경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 동영상이나 나중에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개기 일식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1852년 12월 11일 철종 3년에 있었고 앞으로 2035년에 그러니까 15년 지나면은 9월 2일에 개기일식이 있다고 합니다. 개기일식은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일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식 이야기 하나
일식 관측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1919년 5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남미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왜 유명한 일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관측을 한 사람이 이 아서 스탠리 에딩턴이라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천문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 계기일식 관측을 통해서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일반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대성 이론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에딩턴 교수가 계기일식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과 중력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워낙 수학 공식이 많아가지고 그것은 뭐 설명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발표 당시에는 한 서너 사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실험하고 증명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완전한 이론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이 수학적 생각을 깊게 하다가 발견해낸 게 뭐냐? 다만 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력이 어떤 질량을 가지면 중력이 생깁니다. 그죠?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 질량이 크면 중력도 강해지는 거죠. 중력이 바로 시공간입니다. 공간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함께 우리가 개념으로 여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시간은 따로 공간은 별도였는데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공간이 하나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는 하여튼 시공간,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중력이 그 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당겨가지고. 참 이게 중력이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말하자면 구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공면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기일식 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919년 5월 29일 에딩턴 선생이 촬영팀을 데리고 아프리카의 어느 한 섬으로 갔습니다. 섬에 가서 계기일식 장면을 찍었는데 그 왜 찍었느냐 하면은 별의 위치를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별을 찍으려고 해도 이 태양이 낮에 이렇게 막 빛을 발하니까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기일식이 되면은 캄캄해지고 태양 옆에 있는 별빛이 나오니까 그 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찍었느냐 하면은 이 두 계기일식 전과 후의 사진을 통해 사진을 비교를 해가지고 뭘 증명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특정한 별 A에서 나오는 광선이 지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태양 주변을 통과할 때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그 빛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빛이 휘어지는 것을 촬영한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촬영 기술이라 해봤자 지금 우리 이 정도하고는 훨씬 떨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날씨가 좋아가지고 촬영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빛이 휘어진다. 말하자면 별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별의 위치가 달리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휘어지니까 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약간 옆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 과연 아인슈타인이 계산한 그 수치만큼
빛이 휘어진 거예요. 태양 주변을 통과할 때. 그래서 태양이란 중력이 빛이 휘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시공간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시공간이 휘어졌다. 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증명 덕분에 비로소 일반 상대성 이론이 권위를 갖게 되고, 이 계기일식 관측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내는 사람과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증명해 주는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죠. 과학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같은 원리가 되풀이 돼야 되거든요. 어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랐는데 오늘 안 떠오르면은 그 이론이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증명. 그래서 에딩턴 교수는 이 사진 한 장 잘 찍어가지고 세계 과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유명하게 만들고요. 물론 아인슈타인이 유명하게 된 거는 1915년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입니다. 그때 독일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래도 학문은 계속 탐구되었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론 유명한 것은 1905년 즉 특수상대성 이론과 10년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 요 두 개가 이 세상의, 자연의 어떤 원리, 작동 원리, 우주의 작동 원리를 재해석함으로써 완전히 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뉴턴적인 세계관이, 우주관이 아인슈타인적인 우주관으로 바뀌는 거죠. 1905년 같으면은 그때 아인슈타인은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스위스 수도죠. 베른에서 특허국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추리 공대를 졸업해가지고 취직했습니다. 말단 직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산책도 하면서 1905년에 5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개가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이해하기에는 절대 시간이란 건 없다. 빨리 달리는 물체 속에서는 시간이 뭐 느리게 간다. 뭐 또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이란 게 달리 관측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구성하는 공식 하나가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E = mc 자승. 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제곱이다. 즉 에너지와 질량이 줄어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낸다. 이게 바로 우라늄 핵 분열에 의한 원자로 또는 원자폭탄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E = mc 자승. 이 공식으로 해가지고 원자폭탄이 만들어졌는데, 원자폭탄을 만들도록 한 사람이 또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만든 이 공식을 가지고 나치 독일이 지금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는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맨하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든 겁니다. 원자폭탄.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북한 핵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아인슈타인 책임이 좀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공식에 의해서 이런 파괴적인 무기가 만들어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파괴적인 무기만 아니죠. 이걸 잘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계기일식 관측,
1919년 5월 29일, 작년은 2019년이니까 그 100주년이었습니다. 100주년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참 멋진 사람입니다. 물리학자로서도 유명하고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산 분이고, 그리고 음악도 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또 이혼도 하고, 이혼할 때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아직 노벨상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부인한테 줄 위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도 수학자인데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노벨 물리학상 언젠가 받을 거 아니냐? 그때 상금 받아가지고 위자료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인도 대단하죠. 남편이 보니까 반드시 노벨상 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다른 광전자 관련 발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상금을 다 부인한테 줘가지고 부인은 그걸 건물 사가지고 평생만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식 이야기가 아인슈타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일식 육안으로 구경하려고 나가셨던 분들이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잡서를 좀 늘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